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짠짠해졌죠? 기운이 없고 손발이 차가워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소연입니다. 어제도 70대 후반 환자분이 오셨는데 여름에는 괜찮으셨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온몸에 힘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겨울철 기력 저하로 면역력이 약해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추천해드린 게 바로 오늘 소개할 방어입니다. 방어는 겨울이 되면 시장과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선이죠. 그런데 왜 하필 겨울에 방어를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방어는 겨울철 산란기를 앞두고 충분한 영양을 축적합니다. 특히 11월부터 2월 사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방어의 지방 함량이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이 지방이 방어 특유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그 고소함, 바로 겨울 방어만의 매력이죠. 하지만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방어는 정말 완벽한 겨울 보양식이에요. 먼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방어 백지에는 약 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혈관 건강, 뇌 기능, 염증 조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겨울철 방어의 오메가3 함량은 다른 계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철분과 칼슘 같은 미네랄도 고르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칼슘이 풍부한 방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방어가 겨울철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면역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럴 때 방어에 들어있는 풍부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떨어진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70대 후반 환자분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방어를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확실히 기운이 나고 감기도 안 걸리더라고요 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 방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에 좋은지, 어떤 분들께 특히 좋은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방어를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양방 의사지만 한의학의 지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방어의 효능을 알고 계셨거든요. 얼마 전 한의사 선생님과 식사를 하면서 방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 말씀이 한의학에서 방어는 아주 특별한 식재료로 취급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의학에서는 모든 음식을 성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차가운 성질, 따뜻한 성질, 평온한 성질 등으로 나누는데요. 방어는 평온하면서도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로 분류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온하다는 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을 은근하게 데워준다는 거죠. 겨울철에 딱 맞는 음식인 셈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어가 기력을 돋우고 혈을 보한다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력을 돋운다는 건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혈을 보한다는 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조혈 기능을 돕는다는 뜻이고요. 제 환자분 중에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손발이 차갑고 겨울만 되면 손발끝이 저려서 고생하셨어요. 혈액순환 개선제도 드시고 운동도 하셨는데 큰 효과를 못 보셨죠. 그런데 한의원에서 방어를 자주 드시라는 권유를 받고 꾸준히 드셨더니 손발 저림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효과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의학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허준 선생이 쓴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 겨울철 지방이 풍부한 어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운을 돋우고 혈을 보하며 체온을 높여 추위로 인한 불편감과 순환 저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명확히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학서인 본초 강목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몸을 덮이고 허한 증상을 안정시키며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기록이죠. 여기서 허하다는 건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한의학적 효능이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점입니다. 방어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죠. 철분은 적혈구 생성을 돕고요. 결국 선조들이 경험적으로 알았던 방어의 효능을 현대과학이 영양학적으로 증명해준 셈입니다. 이게 바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특히 한의학에서 강조하는 건 방어가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다는 점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얼굴색이 창백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이 바로 순환이 안 되는 체질이에요. 이런 분들이 겨울철에 방어를 꾸준히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양방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으로 방어를 권해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세요. 물론 방어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방어 같은 좋은 음식을 함께 병행하면 분명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근거가 모두 인정하는 음식, 바로 방어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방어를 드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겨울만 되면 기력이 뚝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75세 남성 환자분이 딱 이런 경우셨어요. 여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도 산책하시고 활력이 넘치셨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져서 추운 날씨에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욕은 떨어지니까 에너지 보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럴 때 방어가 정말 좋습니다. 방어의 풍부한 지방은 고밀도 에너지원이에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죠. 게다가 양질의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하고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께 일주일에 3번 정도 방어 요리를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뒤 선생님,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낫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손발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많이 겪으시는 증상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여성분이 계신데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손가락 끝이 저려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끈적해지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등 여러 이유가 있죠. 이런 분들께는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식이요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방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방어의 따뜻한 성질이 말초 혈관까지 열을 전달해서 손발 끝까지 따뜻하게 해주죠. 실제로 이 환자분께 방어를 포함한 식단 조절을 권해드렸더니 2달 정도 지나니 손발 저림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입니다. 어제 오신 72세 환자분은 올 가을에만 벌써 감기를 3번이나 앓으셨대요. 한 번 감기에 걸리면 2주 이상 고생하시고 기침이 한 달 넘게 가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고 건조해서 호흡기가 약해지기 쉽죠. 이럴 때 영양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방어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기본 재료고
오메가3는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도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하죠. 특히 방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D도 주목할 만합니다. 겨울철에는 햇빛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쉬운데 방어를 먹으면 이를 보충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의외로 방어가 이런 분들께도 좋습니다. 방어가 기름져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리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소화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방어를 무와 함께 끓이면 무가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소화를 돕습니다. 또 방어의 부드러운 살은 씹기도 편하고 삼키기도 쉬워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께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근감소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인데 방어는 흡수율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방어를 비롯한 생선을 자주 드시는 78세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또래에 비해 근육량도 좋고 활동력도 왕성하십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을 드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방어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면 가장 건강에 좋을까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요리는 방어 무조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메뉴예요. 지난달에 오신 70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방어를 좋아하시는데 주로 회로만 드셨대요. 그런데 겨울에 생선회를 자주 먹으니까 배가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어 무조림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방어와 무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한의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이에요.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무의 효능부터 볼까요?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효소가 방어의 기름진 부분을 소화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방어를 먹고 속이 더부룩할 걱정이 없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방어회를 먹을 때 무채를 곁들여 먹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무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막힌 기운을 풀어준다고 표현하는데요. 현대의학으로 설명하면 무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죠. 그런데 방어와 무를 함께 조리하면 더 큰 시너지가 생깁니다. 방어의 따뜻한 성질과 무의 시원한 성질이 조화를 이루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 잦은 손발 저림과 피로감을 완화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어 무 조림 레시피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따라 해보세요. 먼저 방어는 한 토막 정도 준비하시고 무는 방어보다 조금 많게 준비합니다. 무를 두툼하게 썰어서 냄비 바닥에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방어가 냄비 바닥에 눌어붙지 않고 무가 방어의 맛을 흡수해서 더 맛있어집니다. 그 위에 방어를 올리고 간장, 맛술, 설탕을 조금씩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당뇨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강을 꼭 넣어주세요. 생강은 방어 무 조림의 숨은 주인공입니다. 생강을 넣으면 세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 첫째, 비린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방어가 신선해도 생선 특유의 냄새는 있잖아요. 생강이 이걸 깔끔하게 없애줍니다. 둘째,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위장을 데우는 약재로 유명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께 정말 좋아요. 셋째, 소화를 더욱 촉진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소화액 분비를 늘려서 음식물 소화를 돕습니다. 조림을 끓일 때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국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입니다. 가끔씩 국물을 떠서 방어 위에 끼얹어주면 골고루 간이 배요. 이렇게 만든 방어 무 조림은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 정말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이 이 레시피대로 만들어 드시고 나서 선생님,
정말 속도 편하고 몸도 따뜻해지네요 라고 전화 주셨어요. 특히 겨울철 저녁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몸이 따뜻해져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손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방어무 조림을 만들 때 국물을 너무 바짝 졸이지 마세요. 국물이 적당히 남아있어야 그 국물에 밥을 비벼 먹을 수 있고 국물에 영양소도 많이 녹아있거든요. 방어무 조림은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2-3일은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여러 끼 드시면 되니까 편리하죠. 다만 드실 때마다 충분히 데워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요리는 방어탕입니다. 방어무 조림이 소화와 혈액순환에 좋다면 방어탕은 특히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더라고요. 운동도 하시고 약도 드시는데 수치가 잘 안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단 상담을 했는데 육류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생선으로 대체하시라고 권했고 특히 방어탕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왜 방어탕이 심혈관 건강에 좋을까요? 핵심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방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EPA와 DHA라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먼저 EPA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EPA가 이를 예방하는 거죠. 또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서 혈전 생성을 예방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지 않고 맑게 유지되도록 돕는다는 뜻이에요. DHA는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어탕을 끓일 때는 다른 채소들도 함께 넣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쑥갓과 미나리를 꼭 넣으세요. 이 두 채소가 방어탕의 완성도를 확 높여줍니다. 쑥갓은 독특한 향이 있죠? 이 향이 방어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동시에 쑥갓 자체의 영양가도 뛰어납니다. 쑥갓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게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어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미나리도 훌륭합니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체내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C가 풍부해서 방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죠. 비타민C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어탕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냄비에 물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된장을 풀어주세요. 된장은 방어탕의 감칠맛을 내는 동시에 콩으로 만들어져서 식물성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물을 먼저 넣고 끓입니다. 무가 어느 정도 익으면 방어를 넣고요. 방어는 너무 오래 끓이면 살이 부서지니까 10분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 마지막에 쑥갓과 미나리, 대파를 넣고 한 번만 더 끓어오르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마늘을 듬뿍 넣으세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어의 오메가3와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또 한 가지, 청양고추를 한두 개 넣으면 칼칼한 맛이 나서 더 맛있습니다.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줍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고추를 빼거나 적게 넣으세요. 방어탕은 따끈하게 한 그릇 드시면 정말 온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추운 날 외출하고 돌아와서 드시면 금방 몸이 녹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고지혈증 환자분께 일주일에 2번 정도 방어탕을 끓여 드시라고 했더니 석 달 뒤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물론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셨지만 식단 관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어탕의 또 다른 장점은 국물까지 다 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어에서 우러나온 영양소가 국물에 다 녹아 있거든요.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국수를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한 끼 식사로 정말 든든하고 영양 만점이에요. 지금까지 방어의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주의할 점도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신의 상태에 맞게 먹어야 하니까요. 며칠 전 진료실에 오신 6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은 방어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방어를 드셨대요. 아침에는 방어구이, 점심에는 방어회, 저녁에는 방어조림. 이렇게 거의 매 끼 방어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오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 수치가 오히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방어는 영양가가 높지만 동시에 지방 함량도 높은 생선입니다. 특히 겨울방어는 백지당 지방이 5.24g이나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른 흰살 생선의 2-3배 수준이에요. 물론 이 지방이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영양과잉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처럼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영양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방어를 매일 드시면 지방 섭취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적당할까요? 제 경험상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0-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오메가3도 충분히 섭취하면서 지방 과다 섭취는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미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방어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대신 조리 방법을 신경 써야 해요.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면 지방이 더 많아지니까 찌거나 끓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둘째,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방어의 지방이 소화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무나 무채를 꼭 곁들여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 소화 효소가 지방 소화를 도와줍니다. 셋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어를 포함한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통풍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지방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소와 함께 드세요. 마늘, 양파, 오이, 상추 같은 채소를 방어와 함께 먹으면 지방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방어회를 드실 때 상추에 싸서 마늘, 고추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현미밥이나 잡곡밥 또는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지방의 흡수를 조절해서 혈중 지방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세 번째, 조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방어구이를 하실 때 기름을 따로 두르지 마세요. 방어 자체에 지방이 충분하니까 그냥 구우면 됩니다. 또 찌는 방법도 좋아요. 찜기에 방어를 올리고 찌면 여분의 기름이 빠져나가면서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끼 식사를 조절하세요. 저녁에 방어를 드셨다면 그날 아침이나 점심은 가볍게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루 전체 지방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세요. 방어를 드신 후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섭취한 지방이 에너지로 소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께 이런 조언을 드렸더니 일주일에 2-3번만 적당량 드시고 채소를 많이 곁들여 드셨대요. 한 달 뒤 다시 검사했더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번 챕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특히 생선은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 진료실에 응급으로 오신 환자분이 계셨어요. 73세 할머니셨는데 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으로 오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전날 저녁에 방어회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방어회가 아침에 사신 건데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실온에 하루 종일 두셨다는 거예요. 생선은 정말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특히 방어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은 더 빨리 상할 수 있어요. 실온에 두면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하고 지방이 산패되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방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구입 후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방어를 사셨으면 30분 이내에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차 안이 더운 경우에는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둘째, 냉장 온도는 0-4도가 적당합니다. 일반 냉장실보다는 냉장고 제일 아래 칸이나 신선 칸에 보관하세요. 온도가 낮을수록 세균 번식이 억제됩니다. 셋째, 랩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빨리 진행되니까요. 특히 다른 음식 냄새가 배지 않도록 잘 밀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가급적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드세요. 아무리 냉장 보관해도 신선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2-3일 이상 보관하셨다면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회로 드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방어회는 정말 맛있지만 생식이다 보니 위험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되면 심한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행히 냉동을 하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통되는 방어는 대부분 한번 냉동했다가 해동한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해동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음 분들은 방어회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면역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거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선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의 세균도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둘째, 소화기가 약한 분들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선회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생선회가 위를 자극해서 통증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셋째,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력도 약해집니다. 70세 이상이시라면 가급적 익혀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넷째, 임산부나 수유부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아나 영아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감염되면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방어를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한 건 역시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75도 이상에서 1분만 가열하면 대부분의 세균과 기생충이 죽습니다. 방어구이, 방어조림, 방어탕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조리법입니다. 회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위생관리가 잘 되는 횟집이나 마트를 이용하시고 길거리 노점에서는 사지 마세요. 둘째, 눈으로 신선도를 확인하세요. 방어의 눈이 맑고 투명해야 하고 살이 탱탱하고 윤기가 나야 합니다. 비린내가 심하거나 살이 무른 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셋째, 먹기 직전에 썰어서 바로 드세요. 썰어놓은 회를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횟집에서도 미리 썰어둔 회보다는 주문 즉시 썰어주는 곳이 좋아요. 넷째, 마늘이나 고추, 생강을 함께 드세요. 이런 향신료들이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어를 드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복통, 설사, 구토,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니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방어에 대해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제가 2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어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먹는다고 갑자기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철 내내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드신다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 방어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겨울에 감기를 덜 앓으세요.
둘째, 손발이 덜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셋째, 전반적으로 기력이 좋아지고 활동적으로 변하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라는 겁니다. 방어를 드시고 나서 몸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소화가 잘 되는지, 속이 편한지, 다음날 기분이 어떤지 체크해보세요. 만약 방어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면 양을 줄이거나 조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회 대신 찜으로, 조림 대신 탕으로 바꿔보는 거죠. 또는 물을 더 많이 넣어서 소화를 돕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방어를 먹고 몸이 좋아진다고 느껴지면 조금씩 횟수를 늘려보세요. 다만 일주일에 4-5번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자생한 방병원 홍순성 원장님의 조언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홍 원장님은 방어는 겨울철 기력을 보충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제철 보양 식재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만 지방 함량이 높은 만큼 개인의 체질을 고려해 섭취량과 조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양방 의사지만 한의학의 체질론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방어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약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 퓨린 함량이 높아서 요산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넷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방어를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정말 좋은 보양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방어를 고르는 팁을 드릴게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방어를 고를 때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첫째, 눈을 보세요. 눈이 맑고 투명하면 신선한 겁니다. 눈이 흐리거나 함몰되어 있으면 신선하지 않아요. 둘째, 아가미를 확인하세요. 아가미가 선홍색이면 신선한 거고 갈색이나 회색이면 오래된 겁니다. 셋째, 살을 눌러보세요. 탱탱하게 튀어오르면 신선한 거고 눌린 자국이 남으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넷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비린내가 심하면 신선하지 않은 겁니다. 신선한 방어는 바닷물 냄새만 살짝 나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방어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어는 겨울철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이다. 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안전하게 먹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겨울 나세요. 방어와 함께라면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